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장자크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 중 판토마임 장면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장자크 루소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루소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가 에밀 등 많은 책을 쓴 사상가로 유명하지만 그가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소의 청년 시절의 꿈은 음악가였습니다. 프랑스의 샹빌이라는 곳에는 청년 시절 루소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음악가를 꿈꾸었던 루소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음악가를 꿈꾸었던 계몽주의자의 집, 프랑스 샹베리의 루소의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171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조각공 아벨 디코맹의 견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작업장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16살 때 여기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바랑부인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랑부인은 문학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젊은 미망인으로 루소를 만날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년 루소의 지적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후 10여 년간 그의 후원자 노릇을 했습니다. 루소와 바랑부인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 도시 앙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앙시는 유럽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관광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저 너머로 알프스 산맥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고 중세의 구옥들이 늘어선 거리 구비구비로 작은 운하가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운하를 따라 상점과 식당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걸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루소와 바랑부인의 만남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소와 바랑부인의 만남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28년에 세워진 것으로 루소의 흉상 밑에 꽃이 만발한 1728년 부활절 아침 장자크 루소 여기서 바랑부인을 만나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앙시에 살던 바랑부인은 그 후 샹베리 근교의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루소의 표현에 의하면 이곳은 샹베리에서 가깝기는 하지만 마치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외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샹베리의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폭포 밑을 지나는데 지금까지 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였다. 산이 몹시 가빨라 바위에서 물이 활 모양을 이루며 멀리 떨어져서 몸에 물을 적시지 않고도 폭포와 바위 사이를 지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걸로 미루어 샹베리로 오는 길이 상당히 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평야보다는 험준한 산을 급류와 폭포, 험한 길, 절벽을 좋아했던 루소는 이 험한 여정을 오히려 즐겼다고 합니다. 샹베리는 파리에서 차로 9시간이나 걸리는 한적하고 외진 도시입니다. 루소와 바랑부인이 살던 집은 샤메트라고 불리는데요. 샤메트는 루소의 표현대로 샹베리 시내에서 천리나 떨어진 것 같이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구불구불 언덕을 올라가니 저 멀리 알프스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루소의 집 샤메트가 있었습니다. 루소는 이 집에서 바랑부인의 후원 아래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사색하고 토론하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훗날 루소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던 지적 토대가 바로 이 집에서 다져진 겁니다. 샤메트에는 루소가 직접 설계했다는 과수원과 약용식물을 기르는 정원이 있습니다. 루소는 라틴시를 암송하면서 이 정원을 가꿨다고 합니다. 정원에 빈카꽃이 심어져 있는데 이 꽃은 루소가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길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도 루소는 어디서 빈카꽃을 볼 때마다 샤메트에서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런 루소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샹베리 시 당국은 루소의 집 정원은 물론 이곳으로 오는 길가에도 빈카꽃을 심었습니다. 루소의 회고록에 보면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근처에 있는 과수원을 지나 아주 아름다운 산책길로 올라간다. 이 길은 포도밭 위에 있으며 산등성이를 따라 샹베리까지 이어진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집에 살 때 루소는 아침 일찍 산책을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루소가 아침마다 걷던 산책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장자크의 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길은 한적한 오솔길입니다. 이 산책길 밑에 루소가 매일 물을 마시러 가던 샘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루소의 집을 찾는 방문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샹베리가 워낙 외진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루소의 집이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멀리 바라다 보이는 시원하고 장엄한 풍광에 비해 집 자체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2층에 있는 바랑 부인의 방에는 꽃무늬 벽지가 발라져 있습니다. 소박한 화장대, 나지막한 책상, 장식장, 분홍 꽃무늬 천에 캐노피가 있는 침대가 전부인 정갈한 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루소의 방이 있습니다. 화사한 바랑 부인의 방에 비해 루소의 방은 다소 어두워 보입니다. 루소 자신도 그 방을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칙칙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는 그가 직접 설계한 남쪽의 과수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침대 위에 다락이 있고 그 옆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대가 아주 답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바랑 부인의 방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살 때 루소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루소의 집에는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건반악기가 놓여있는 방입니다. 여기서 루소와 바랑 부인은 수시로 하우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바랑 부인은 훌륭한 목소리의 소유자로 노래를 잘 불렀으며 합시코드도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건반악기가 있는 이 방에서 두 사람은 음악을 매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반악기 위에 작은 악보가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루소가 창안한 숫자 악보였습니다. 이 악보는 숫자 하나로 음표와 쉼표, 옥타브, 소절, 박자, 장단을 한 번에 표현하는 새로운 악보입니다. 루소는 이 획기적인 기보법을 창안한 후 이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파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파리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새로운 기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맡은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은 루소가 납득할 수 없는 어설픈 논리로 이걸 새로운 발명품으로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악보로 출세해 보려던 루소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음악방의 건반악기 위에는 루소의 좌절된 꿈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악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이 식은 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그는 쭉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바랑 부인과 헤어진 후 음악을 가르치거나 악보 필사를 하는 일로 생업을 이어갔으며 계몽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편찬한 백과전서에서 음악 분야 지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페라를 직접 작곡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을의 점쟁이입니다.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는 1752년 10월 18일 파리 근교의 퐁텐블로 궁전에서 루이 15세를 비롯한 궁전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연되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음치로 유명한 루이 15세가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릴 정도였으니까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이 오페라가 공연되었습니다. 루소의 집 음악방의 작은 건반악기 위에는 음악가로서 루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소개하는 팻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샹베리에 있는 루소의 집에서는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아닌 음악가를 꿈꾸었던 청년 루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